네, 이번에는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셀트리온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진짜 너무 좋아하시기도 하고 싫어하시기도 하고 그런 종목이고요. 또 셀트리온 삼형제가 우리 시장에 다 네. 상장이 돼 있어서 이 부분 시장에 주는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오늘 셀트리온 집중적으로 짚어보면서 또 향후 과제는 어떤 것인지까지 좀 심층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정태근 네. 팀장님, 셀트리온 하면은 전문가들은 이 종목을 얘기하기가 방송에서 조금 고민되실 때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아, 그래서 누가 저는 뭐라고 악플 해도 많이 달아주면 고마워요. 그래서 무풀보다 네, 악플이다. 물보다 악플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악플 읽기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아, 저는 그런 거 개인적으로 있죠. 저는 그만큼 되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악플을 달할 정도의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플을 달아주신다라면은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저는 영광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사실 달려면 로그인 해야지, 거기 그러니까. 채널에 들어와야지, 남겨야지, 네. 귀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관심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할 말은 하겠다. 이거잖아요. 진짜 혹시 제 개인적 유튜브라면은 수위를 좀 높이겠지만 여기에 또 제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좀 많이 좀 낮췄어요. 많이 좀 낮췄어요. 낮춘 게 이 정도다. 에? 이게요? 들어볼게요. 일단 네. 실적부터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오늘은 실적 얘기를 해서 일단은 포인트를 좀 잡아볼 건데. 네. 자, 일단 시장 한번 짚어볼게요. 1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이 5,500억, 9,800만 원. 그 전년 대비 20% 성장을 했는데 네. 영업이익이 1,422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마이너스 네. 30%.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일단 회사 측 얘기로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견조한 성장, 그리고 플러스 케미칼 의약품, 진단키트 매출 확대. 이 요인에서 매출은 괜찮았다. 네. 그러나 단지 장사를 요게 못했다. 돈 되는, 그러니까 탕수육보다는 짜장면을 많이 팔았다. 어. 지금 일부 삼성전자에서 지금 중국인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비싼 제품보다는 좀 싼 제품들을 많이 팔았다. 그러니까 이 TSMC 이게 그건 거야. 아까 3나노가 이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싼 걸 좀 많이 팔아야 되는데 싼 제품을 많이 팔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도리어 역상장 이렇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30% 떨어진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잘 나오면 40% 이상, 못 나와도 30%. 그래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 35% 영업이익률이. 네. 그런데 이번 1분기는 25.8%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 낮은 케미칼 의약품, 뭐 진단 키트 매출 비중 확대하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 네. 지금 지난 4분기 매출이 6,219억, 그리고 이번에 매출이 5,500억인데 네. 여기 보시면 레키로나즈 매출이 빠진 거라 보시면 돼요. 레키로나즈 매출이 작년 4분기 때 16% 정도 영향을 줬던 레키로나즈 매출이 한 1,200억 되는데 글자가 좀 흐리게 보이실 것 같네요. 네, 1,0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빠지게 되면 5,2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4분기 매출에서 이제 레키로나즈 매출, 이 연두색, 네. 연두색 중간에 16% 연두색 이게 레키로나즈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게 이제 빠진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이제 이제 올해 1분기 때 진단키트 보라색, 보라색이 좀 늘었죠. 그렇죠. 13%에서 22%로 늘었고, 그리고 제약 케미칼이 15%에서 18%. 그러니까 수익성이 조금 낮은 제약 케미칼과 진단키트 매출이 28%에서 40%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수익성 낮은 제품들의 매출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요 얘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다음 화면이 네. 보시면은 매출이 보통 4천억 원대였거든요. 4천억 원대였는데 지금 작년 4분기에 6천억까지 올라갔던 것들은 늘었다가? 레키로나즈하고 진단키트 매출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은 2021년 맨 하단이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두색하고 보라색이, 연두색은 비중이 거의 작고요. 그리고 보라색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4분기 때 연두색, 레키노나즈 그리고 진단키트 진단키트. 요게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올라가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은 요게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작년 4분기 이전 매출 수준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레키로나주 아시죠? 코로나 네. 치료제.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매출인데 회사 측에서는 3조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적으로 작년에 1,500억 정도. 요 정도 나오게 되면서 예상보다 많이 저조했다. 많이 저조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그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이제 수익성 낮은 진단키트 케미칼 그리고 레키로나주 이 부분이 이제 1분기 때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때 제로예요 매출이. 네. 제로 매출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대 보셨듯이 이제 진단키트 제약 케미칼 이쪽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수익성 괜찮은 또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 여기 작년 4분기 보면 유플라이마가 7%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 1분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 되는 것들의 매출이 지금 저조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셀트의 실적이 이번에 안 좋았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닝 쇼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실적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셨을 거고, 셀트리온을 또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은 왜 4분기와 1분기를 비교하냐, 이런 분들도 계셨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궁금증을 딱 해결해주는 그런 표가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제가 셀트리온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보는 거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니 근데 저는 중립. 셀트리온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가 아니라 글로벌 최초, 세계 최초로 바이오심이라는 걸 했어요. 거기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우리나라 분명히 했거든요. 그쵸. 거기에 대단히 높은 점수를 주는 거죠. 높은 점수를 주는 건데 가끔씩 이제 30% 빠진 경우, 저처럼 30% 빠진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치료제 누군가는 반드시 했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주주들한테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을 볼 때 좋은 점, 그러니까 칭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조금은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초리씩이나? 왜냐하면 주가 빠지잖아요. 아니, 오히려 회계 이런 쪽을 회초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 하게 되면은 아마 악플이 100만 개 날지 몰라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아예 준비도 안 했어요, 오늘. 그러네요. 빠져있길래 여쭤본 거고요. 그럼 지금 실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파헤쳐봤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그렇게 너무 안 좋은 쪽 그래서 얘기보다 1분기 실적에만 포커스 맞춘 거예요. 중립적으로 그 실적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췄고 네.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 회계적인 문제를 다뤘으면은 아마 피디님 머리 쥐어짜고지도 몰라요. 아마 머리 뜯고지도 몰라요. 그쪽 얘기들 빼놓을 수는 없는 얘기긴 한데 근데 일단 그건 안 실적에 하는 게 맞춰서 좋다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셀트리온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또 숙제가 있잖아요. 네. 숙제가 이제 그건 거죠. 레키로나주와 첫 번째가 레키로나주와 진단키트의 매출의 이제 공백이 이제 발생이 될 건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커버를 해 나갈 것인가. 레키로나주는 이미 제로예요. 1분기 때 이미 제로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단키트도 1분기 때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번에 1분기 때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저도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60만 명까지 올라왔었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30만 명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요즘 한 10,000명, 20,000명 쭉 그러니까 줄었더라고요. 1분기 때 30만 명, 60만 명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진단키트 매출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30만 명, 60만 명이었다가 아마 또 1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거거든요. 요즘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얘기도 안 하잖아요. 이제 아예 코로나 확진자 레이트 속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문자도 안 뜨는 것 같은데? 아니 문자는 그건 와요. 그거 와요? 네. 나 왜 안 오지? 아무튼 차단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가? 아무튼 요즘은 그 안 본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또 진단키트 매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00억 정도 현재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매출에서. 그럼 만약에 레키로나처럼 진단키트도 매출이 만약에 진짜로 제로로 잡히게 되면은 여기 또 1,000억이 또 증발되는 거야. 네. 그럼 아까 4,500억이 되는 거거든요. 5,500에서. 물론 앞으로 램시마 SC라든지 이런 매출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1분기 실적만 딱 봤을 때 이걸 뭐 진단키트만 덜어내게 되면은 4,000억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작년 4분기 이전 매출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주가 갈까요? 안 간다는 거죠. 그렇죠. 안 간다는 거지. 가기가 힘들다. 근데 그렇죠. 가기 힘들고. 그래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래서 레키로나주 상용화 초기에, 그러니까 작년 3월 달, 2월 달 그때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 상용화 딱 하게 되면서 레키로나 매출이 이제 3조 나올 거야. 잘 될 거야. 1,500억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1분기 때 제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대안이 네. 필요하고 그런데 결국 레키노나주를 1분기 때 안 썼던 거를 찾아보니까 그 중대본에서 코로나 변이 어차피 효능이 없다고 무용지물이다라고. 그 얘기 할까 말까 했는데 해버렸네요. 아니 괄호 안에 써놓으셨잖아요. 그 고민한 거예요, 저도. 이게 또 이제 어. 그분들한테 또 비수가 될까봐. 그 맞습니다. 그냥 톡 터놓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레키노나주가 변이에는 무용지물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공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차피 2019년 정도 매출 수준은 떨어지게 되고 아까도 그래프를 좀 보여드렸지만은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보여드린 화면을 1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키노나주가 사라지게 되고 1분기 사라졌죠. 그러면서 6,200억에서 5,500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가 22% 늘어났지만은 지금 확진자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게 또 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진단키트 매출이 또 증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5,500억에서 진단키트 22% 거의 1,000억 정도예요. 정확하게 한 1,1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1,100억을 또 덜어내게 되면은 4,40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2019년까지도 갈 필요가 없이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물가 상승률만큼의 어떤 매출 성장세도 없는 상황에서 셀트리온을 기관과 외국인이 살까? 안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의 첫 번째 숙제 정해진 거죠. 레키노나주와 진단키트 매출의 어떤 공백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다른 게 뭐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뭐 코로나 확진자가 늘길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를 다시 한번 이제 팔 수밖에 없는 게 본업에 이제 충실하라는 얘기죠. 본업에 신메뉴 개발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하고 본업에서 조금 본업에서 좀 업그레이드되는 메뉴를 이제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숙제고. 그리고 두 번째 숙제는 이게 바이오시밀러 견조한 성장. 회사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에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게 저는 이거 문제를 안 삼아도 될까?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그렇죠. 점유율이 떨어지고 대표적인 있다. 점유율 하락. 요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유율이 떨어지고 자, 있다. 보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주요 제품 유럽 점유율 현황. 이래가지고 왼쪽을 좀 보시면 돼요. 빨간색이 램시마. 그 다음에 트룩시마. 검은색으로 해야 될까요? 검은색이 네. 트룩시마, 회색이 허주마. 이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9년 하반기부터 정확하게 보면 3분기예요. 3분기부터 어쨌든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점유율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신약도 가격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때문에 제네랄 약 같은 경우도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셀트리온 이외의 경쟁자가 또 나타나게 되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 경쟁자였던 출현으로 해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네. 거죠. 왜냐면은 이게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만약에 그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A라 칠게요. 근데 바이오시밀러 B가 셀트리온 A가 20만 원에 파는데 이 바이오시밀러 B가 15만 원에 팔게 되면은 어떤 걸 써요? 어차피 효능은 똑같거든요. 그럼 B를 쓸 수밖에 없어요. B를. 하나 팁을 드리면 약국 가서 만약 두통약을 사잖아요. 네. 그럼 보통 약국에서 비싼 약을 줘요. 근데 그거 말고 비슷한 복제약 달라 그러면 효능 똑같은 싼 약을 줘요. 그래서 이게 팁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있다라는 근데 거. 전 차라리 그 비싼 거 원조 사는 게 좋던데 뭐 기분 탓인가요, 뭔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효능은 똑같으니까 효능은 똑같으니까 조금 다르더라고. 느낌이. 뭐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아까 화장품처럼 기존에 쓰던 걸 계속 돌면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 조금 비싸더라도 원래 먹던 거 먹겠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바이오시밀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아니, 특히 바이오시밀러 이런 부분은 진짜 너무 약값이 비싸니까 아까처럼 두통약으로 하면은 조금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램시마 가격을 인하를 한 게 제가 볼 때는 전략적인 인하라기보다는 좀 좋게 표현하게 되면 점유율 하락에 대한 차선책? 최선책이라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좋게 조금 말씀드리면 차선책이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실적으로 그 점유율을 추월당했어요. 이거는 네. 제가 또 화면 좀 같이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은 허주마 말고요. 왼쪽에 트룩시마 시장 점유율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진한 파란색이 이게 트룩시마 점유율인데
옆에 보시면 회색 점선이 있거든요, 밑에. 네. 점선을 보시면 2021년 3분기 때 추월당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그 산도즈 바이오시밀러 리삭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삭톤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온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그 본 제네럴 약인 이제 맙테라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트룩시마는 지금 40%에서 정체를 보이다가 34% 조금 떨어지면서 떨어졌고. 이제 그 뭐라 그랬죠? 이 리삭톤이 현재 트룩시마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차선책으로 뭘 선택을 했냐면은 2019년부터 램시마를 직판을 시작을 했어요. 네. 직판을. 그러니까 이게 판매점을 주게 되면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팔겠다. 어차피 유통망을 확보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직접 팔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어찌 보면은 직접 판매를 하게 돼서 마진을 좀 늘리겠다라는 거죠. 네. 경쟁 바이오시밀러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 점유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이 경쟁률이 높은 상황들 속에서 마진이라도 확보하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판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램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도 전 제품을 직판할 예정입니다. 그걸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을 한다라고 보면 네. 돼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신약을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게 되면은 해외 판매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 셀트리온 제약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어차피 셀트리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항상 얘기할 때 따로 분리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붙여서 패키지로 그래서 얘기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세 종목의 차트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신약이 나올 예정인데 네. 이제 유럽에서 공급해온 휴미라,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FDA 신청을 했어요. 이제 신약 허가죠. 신약을 하고 이제 2023년도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FDA 뭐 신청해서 신약 허가만 빨리 되면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출시가 빨리 되겠죠. 큰 호재가 또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스텔라라, 아일리아 이런 뭐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름이 어려워. 스텔라라, 아일리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나올 예정인데 이게 또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쉽사리도 전망을 할 수가 없는 게 요것도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의료가 공공이기 때문에 싼 약 처방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셀트리온이 유럽의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계기였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 기득권의 로비가 상당히 심해요. 네. 그걸 뚫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렉트라는 램시마의 미국명입니다. 인플렉트라고 트룩시마가 점유율이 벌써 27%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허즈마는 아직까지 2%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짚어보냐면은 앞으로 나올 스텔라라 그리고 아일리아 이것들이 바이오 시밀러 약들이 미국에서 인플렉트라라든지 트룩시마가 될지 아니면 허즈마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직.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숙제에서 네. 이 공백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제품을 하지 않는 얘기 했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듯이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인플렉트라가 될지 아니면 허즈마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잘 될지 말지는 네. 미지수다. 그렇죠.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만약에 허즈마도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아직 점유율이 저 밑바닥 2% 있는 것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애매한 말씀이지만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셀트리온이 어쨌든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진단키트라든지 레키노라즈에 대한 매출 공백을 빨리 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례받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서 빨리 다른 대안을 찾게 되면서 여기서 다른 매출 포인트를 찾게 된다라면은 주가는 반전이 되겠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이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나오는 게 2023년 출시 예정이니까 올해는 조금은 부진할 걸로. 올해는 일단은 2분기 실적은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진단키트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내년에 결국 실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면은. 내년 모멘텀을 좀 봐야 되네. 근데 대신에 미국에서 갑자기
램시마라든지 트룩시마 점유율이 50% 올라갔다. 그럼 또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1분기 실적만 딱 놓고 2분기를 예측해 봤을 때는 진단키트 매출이 줄어들게 되고 램시마 SC 같은 이 판매가 높은 것들, 수익성 괜찮은 것들의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면은 2분기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네.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형제 모두가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좀 좋아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다 좋아진다고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아마 개별 종목별로 흐름이 좀 엇갈릴 것 같아요. 네.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 최근에 뭔가 그런 뭐 리보세라니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강세 나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조금 아직은 네, 부진한 분위기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파헤쳐 봤고요. 네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원래 그래요. 원래 내 동생 내가 욕하는 건 괜찮지만 남이 욕하는 게 싫거든요. 그 남이 욕하면 때려줘야지. 남이 욕하면 이렇게 꼭 이러고 싶잖아요. 이러고 싶고 그거 다 이해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이 꼭 디스를 했다라기보다는 조금 어찌 보면은 말 그대로 숙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타개 방안 한번 짚어봤다 생각하고 악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달아주세요. 저희도 저희 라이브에 셀트리온 이렇게 얘기하신 전문가님이 4분기, 1분기 실적을 비교를 했는데 댓글이 딱 왜 4분기와 1분기를 비교하냐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네. 아 그럼 잘 된 거네요 오늘 짚어본 게. 이래서 짚어봐야 된다라고 네. 오늘 또 근거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악플이든 뭐 선플이든 많이 달아주세요. 저는 그거 개의치 않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요. 뭐 악플도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서두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좋아한다. 네. 이왕이면 그래도 여러분 좋은 선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부족했던 점 아니면은 더 지적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네. 그 부분 뭐 더 공부를 하든 아니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루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은 공부 대신해 오셔서 저희에게 정말 꿀 정보만 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